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계원리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회계원리 기본 강의 제7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회계장부와 결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44쪽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회계장부인데 우선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은요. 거래가 발생했다는 것은 기업에서 영업활동 결과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거지요. 우리 거래가 발생하면 뭐 하지요? 분개합니다. 분개. 이 분개하는 것을 날짜 순서대로 기록하는 장부를 분개장이라고 합니다. 분개장. 그러면 이 분개한 것을요,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전기라고 합니다. 전기. 어디다 전기한다고요? 총계정 원장입니다. 이 총계정 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계정 과목들의 장부입니다. 현금에 관한 장부, 상품에 관한 장부, 매출 채권에 관한 장부, 수십 가지의 계정 과목들이 있겠죠. 계정 과목들의 장부입니다. 그러면 총계정 원장이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하는데, 이러한 총계정 원장을 마감해서 뭐를 하죠? 우리는 결산을 하게 되죠. 결산. 바로 결산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장부를 마감한 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는 회계 사이클 프로세싱, 회계 순환 과정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이때 분개장과, 그래서 이제 이 장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주된 장부인 주요부가 있고요. 그리고 보조부가 있죠. 이 주요부라고 하는 것은 장부 중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장부가 주요부인데, 이 분개장과 총계정 원장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주요부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이 주된 장부의 보조적인 역할을 한 장부를 우리는 보조부라고 하는데, 이 분개장의 보조장부가 뭐냐? 보조기입장입니다. 보조기입장. 분개장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장부가 보조기입장이 되겠는데요. 이 보조기입장에는 상당히 이 내용들이 많은 장부들이 발생하게 되죠. 또 이 총계정 원장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장부가 바로 뭐냐? 보조원장이 되는 겁니다. 보조원장. 보조원장입니다. 다시요. 분개장에 대한 보조장부가 보조기입장. 총계정 원장에 대한 보조장부가 보조원장인데, 이 보조기입장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출납장이라는 거 있죠. 출납장. 현금 출납장. 당좌예금 출납장. 소액현금 출납장, 이런 출납장이라는 장부가 있습니다. 현금에 대한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현금 출납장, 당좌예금의 예입과 인출을 기록하는 당좌예금 출납장, 그리고 소액현금 출납장, 그리고 상품을 매입하게 되면 매입장이라는 게 있고요. 상품을 매출하게 되면 매출장이라는 장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으면 받을어음을 받게 되는데, 약속어음을 받게 되면 받을어음입니다. 이 받을어음 기입장. 받을어음 기입장. 그리고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했을 때 장부를 기록하는 것이 지급어음 기입장이 있습니다. 지급어음 기입장. 그래서 보조기입장에 뭐 암기할 건 없는데요. 그냥 대충 이해하시면 됩니다. 출납장이라든가 기입장, 매입장인데, 현금 출납장, 당좌예금 출납장, 소액현금 출납장, 매입장, 매출장, 상품에 관련 매입장, 매출장, 어음에 관련된 장부, 받을어음 기입장, 지급어음 기입장, 이런 것들이 보조기입장이 되겠고요. 보조원장의 대표적인 게 상품 재고장입니다. 이 상품 재고장은 상품의 입고와 상품의 입고, 상품의 출고를 기록하는 장부가 상품 재고장이 되겠는데요. 과거에 보조기입장이 아닌 것 해서 시험에 한번 출제됐죠. 정답은 상품 재고장이었는데, 그렇게 뭐 출제 빈도는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원장의 대표적인 게 상품 재고장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한테 외상으로 매출했을 때 기록하는 장부가 매출처 원장입니다. 외상으로
매출한 거래처의 장부가 매출처 원장이 되겠고, 또 외상으로 매입한 거래처의 장부를 매입처 원장이라고 합니다. 매입처 원장. 매입처 원장. 외상으로 매입한 거래처의 장부가 매입처 원장이 되겠고요. 또 타 지방에다가 물건을 팔아달라고 보내는 상품을 적송품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배웁니다. 적송품 원장. 그리고 수탁 판매 원장. 그리고 뭐 유형자산 대장, 고정자산 대장 뭐 이런 것들이 보조원장이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거 상품 재고장은 보조원장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매출처 원장은 이거 뭐 암기 안 해도 되겠죠. 끝에 원장은 다 보조원장이고요. 출납장이라든가 기입장은 다 보조 기입장. 여기 있네요. 받으러음 기입장, 지급어음 기입장은 기입장입니다. 보조 기입장. 끝에 원장자 들어가는 건 다 원장이 되겠고요. 특별히 보조 원장의 상품 재고장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4쪽을 쭉 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5쪽에 보조 원장 나와 있죠. 보조 원장, 상품 재고장, 매출처 원장, 매입처 원장 나와 있습니다. 45쪽에 보시면 전표 회계가 나오는데요. 이 전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1회서부터 18회까지 출제된 바 한 번도 없는데요. 이 전표에는 분계장 대신에 사용하는 게 전표입니다. 분계장 대신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표, 슬립. 이 전표는 소위 분계장 대신에 사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계장 대신에 사용하는 것이 전표인데, 이 전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전표제가 있고 3전표제가 있고 5전표제가 있는데, 3전표제는 이렇게 있죠. 3전표제. 3전표제. 3전표제입니다. 여러분, 돈이 들어오게 되면 무슨 전표죠? 현금이 들어오게 되면 입금 전표입니다. 여러분, 입금 전표는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빨간색이 되겠죠? 그리고 돈이 나가게 되면 출금 전표입니다. 이건 블루, 파란색이 되겠고요. 그리고 현금의 입금과 출금이 없는 외상거래는 무슨 전표가 되겠죠? 대체 전표가 되겠습니다. 이 대전표는 색깔이 블랙입니다. 검정색이 되겠고요. 이걸 이제 입금 전표와 출금 전표와 대체 전표를 3전표제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매입 전표. 상품을 매입했을 때 매입 전표, 상품을 매출했을 때 매출 전표를 합쳐서 5전표제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 45쪽에 나와 있죠. 3전표제는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 5전표제는 3전표에다가 매입 전표와 매출 전표를 하게 되면 5전표제가 되는데, 시험에는 한 번도 출제된 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46쪽으로 넘어갑니다. 결산으로 넘어갑니다. 결산. 자, 결산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결산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교재 46쪽에 보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결산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모든 장부를 마감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바로 결산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한번 순서를 적어봅니다. 우리가 거래가 발생하면 뭐 하지요? 분계합니다. 분계. 분계한 것을 날짜 순서대로 기록하는 장부가 분계장이 되겠고요. 분계한 것을 어떻게 하죠? 총계정원장에 옮겨 적습니다. 총계정원장에 옮겨 적는 걸 뭐라고 하지요? 전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기한 것이 전기가 올바르게 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바로 뭐냐? 수정전 시산표입니다. 수정전 시산표. 전기가 올바르게 되었는가를 작성하는 것이 수정전 시산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정리상이라는 게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 배울 겁니다. 저 뒤에 가서 기말에 결산 정리 사항을 분계하게 되는 건데, 이러한 기말 결산 정리 사항을 정리해서 작성하는 것이 바로 뭐냐? 수정 후 시산표입니다.
기말 결산 정리 사항을 해서 작성하는 것이 수정 후 시산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는 거죠? 장부를 마감하는 거죠. 모든 총계정 원장을 마감하는 겁니다. 총계정 원장,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해서 모든 총계정 원장을 마감해서 마지막으로 뭘 작성합니까?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건데요. 이때 수정 전 시산표부터 이 수정 후 시산표까지 수정 전 시산표와 기말 정리 사항과 수정 후 시산표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결산 예비 절차라고 합니다. 예비 절차. 결산 예비 절차.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울 텐데요. 기말 결산 정리 사항도 결산 예비 절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부를 마감하는 거. 이런 장부를 마감하는 것은 바로 뭐냐? 결산 본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산 본 절차. 모든 장부를 마감하는 건 결산 본 절차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결산 후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산 절차는 예비 절차가 있고 본 절차가 있고 후 절차가 있습니다. 결산 절차에는 예비 절차가 있는데 수정 전 시산표와 기말 결산 정리 사항과 수정 후 시산표까지 작성하는 것을 예비 절차라고 하고요. 장부를 마감하는 것은 본 절차가 되겠고, 장부를 마감한 이후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후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무제표는 5가지가 있었죠. 재무상태표,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재무상태표, 수익과 비용에 대한 포괄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 변동표, 그리고 현금 흐름표, 그리고 이런 그 보고서 밑에다가 추가로 기록하는 주석사항들이 역시 재무제표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산 정리를 한번 봤고요. 여기서 여러분 2번에 보니까 시산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책 보세요. 여러분 교재 46쪽에 보시게 되면 시산표라고 나왔습니다. 약자로 트라이얼 바란스에서 TV라고 하는데요. 이 시산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그 총계정 원장에 전기가 됐는데 총계정 원장에 올바르게 전기가 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시산표이기 때문에 바로 시산표라고 하는 것은 오류 점검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류가 점검하는 것이다. 붕괴한 것을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하는데 올바르게 전기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시산표가 되겠는데요. 특히 이 시산표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합계만을 가지고 작성하는 합계 시산표가 있고요. 차변합계와 대변합계 잔액만을 가지고 작성하는 것이 잔액 시산표가 있고요. 또 합계와 합계, 잔액과 잔액을 다 작성하는 것이 합계 잔액 시산표인데, 여러분 이미 이런 것들은 회계 기초 시간에 제가 기초 회계 시간에 직접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해가지고 다 한번 작성해 본 바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어요. 시산표는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시산표는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시산표는 외부에 공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외부에 알리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도 시험에 한번 출제된 바 있고요. 외부에 공시되는 것이 아니다. 또 시산표는 필수적인 장부가 아니다. 시산표는 필수적인 장부도 아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시산표는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산표는 외부에 공시하지 않는다. 시산표는 필수적인 장부가 아니다. 여러분 장부에는 주요부가 있었고 보조부가 있었죠. 주된 장부에는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 보조부에는 보조
원장과 보조 기입장과 보조 원장. 보조 기입장에는 현금 출납장, 당좌예금 출납장, 소액 현금 출납장, 매입장, 매출장, 받으러 기입장, 지급원 기입장. 보조 원장의 대표적인 것은 상품 재고장, 그리고 매출처 원장, 매입처 원장, 수탁 판매 원장, 그리고 적성품 원장, 고정자산 대장, 뭐 이런 것들이 그 보조 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산표는 오류 점검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시산표는 거기 양식이 나와 있죠. 학계 시산표가 나와 있고 여러분 교재 48쪽에 보시게 되면 잔액 시산표가 나와 있습니다. 잔액 시산표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잔액 시산표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걸 T자로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T자로 그려보는데 여러분 거기 2015년 페이지 48쪽에 보시게 되면 잔액시산표가 나와 있죠. 잔액시산표라고 하는 것은 거기 현금 보세요. 현금이 차변에 얼마 나왔습니까? 20만 원 나왔죠. 그러면 잔액이라고 하는 건 차변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현금 계정이 있다면 차변합계에 들어온 건 50만 원이고 대변합계에 나간 건 30만 원입니다. 현금은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니까 1년 동안에 들어온 게 50만 원, 나간 게 30만 원이니까 남은 돈은 20만 원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현금이 20만 원 있다는 겁니다. 현금 20만 원. 자산이니까 차변이고요. 매출 채권 자산이니까 차변. 비품 자산이니까 차변. 상품 자산이니까 차변인데요. 결과적으로 여기는 차변에는 자산이 들어가는데 무슨 자산이냐? 기말자산이 들어갑니다. 기말자산. 기말자산이 들어갑니다. 거기 기말자산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매입채무, 부채, 차입금 부채입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가느냐? 기말부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자본금 20만 원 나왔죠? 그 자본금 20만 원 나왔습니다. 자본금 20만 원 나왔는데 여러분 쓰세요. 이 자본금 20만 원은 쓰세요. 거기다가 기초자본금입니다. 기초자본금. 쓰세요. 기초자본. 기초자본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잔액시산표 차변에는 자산, 기말자산이 들어가고 대변에는 기말부채가 들어가고 자본은 반드시 기초자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시산표 차변에는 거기 매출 원가와 이자 비용과 급여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총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매출 나왔죠? 매출 18만 원 나왔는데 이 매출은 총 수익입니다. 그래서 대변에는 총 수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잔액시산표 차변에는 뭐가 들어간다? 기말자산 들어가고 차변에는 총 비용이 들어가고 대변에는 기말부채와 기초자본과 대변에는 총 수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얼마로 일치했습니까? 50만 원으로 이렇게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등식이 나와 있는데요. 시산표 등식은 이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기말자산 플러스 총 비용은 기말자산 플러스 총 비용은 대변의 기말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플러스 총 수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산표 등식이라고 합니다. 시산표 등식. 기말자산 플러스 총 비용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플러스 총 수익이 된다. 이런 것들이 시산표 등식이 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여러분 교재 49쪽에 보니까 합계잔액 시산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현금 보니까 차변합계 1년 동안 들어온 게 45만 원. 대변에 나간 게 25만 원이니까 잔액난에 20만 원이 나왔죠. 매출 채권은 차변에 14만 원, 받을 돈이 14만 원인데 대변에 6만 원은 회수한 거니까 미회수액은 8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좀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여러분 교재 49쪽에
여러분 작성하는 거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별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6번 별표시. 자, 6번이 중요합니다.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자,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있고 발견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여러 번 출제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시산표를 작성하니까 이렇게 차변합계 50만 원, 대변합계 50만 원 이렇게 일치하게 되면은 오류가 없는 걸로 볼 수 있겠죠. 오류가 없는 걸로 볼 수 있는데 또한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여러분 교재에 5가지가 나왔는데요. 자, 한 번씩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거래 한계가 발생했어요.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거래가 발생했는데 회계 처리를 누락했습니다. 회계 처리 누락. 자, 거래가 한계 발생했는데 회계 처리를 누락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사원들에게 급여 3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급여 35,000원, 대변에 현금 35,000원인데요. 그러면 거래가 분명히 발생했죠? 비용이 발생되고 자산이 감소되었는데 회계 처리가 누락되었으면은 이 금액이 35,000원 줄겠죠. 그러면 여기가 46만 5천원, 여기도 46만 5천원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시산표를 작성하니까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똑같이 일치하니까 알 수 없다는 거지요. 이렇게 회계 처리가 누락되면은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왜? 여러분이 총계정원장에 전개해서 시산표를 작성하니까 차변합계 대변합계가 똑같이 46만 5천원이 나왔다면 이거는 어떻게 알 수가 없다.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또 거래가 두 번째입니다. 거래가 한계가 발생했는데 이중기입했어요. 이중기입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급여 13만 5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한 번만 기장해야 되는데 또 두 번 기장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금액이 더 늘어나겠죠. 얼마로 늘어날까요? 50만 원이 아니라 3만 5천원을 두 번 기장했으니까 53만 5천원으로 기장이 되겠죠. 총계정원장에 두 번을 기장했으니까 합계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거래가 한계 발생했는데 대차 반대로 기록했어요. 대차 반대 기록. 대차 반대로 기록했다는 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급여 3만 5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차변에 현금이라고 기장하고 대변에 급여라고 이렇게 기장하면은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똑같이 반대 기록했지만 금액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정과목 설정 오류입니다. 네 번째는 계정과목 설정 오류. 계정과목 설정 오류입니다. 만약에 급여 3만 5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급여라고 하지 않고 여기다가 접대비라고 기장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접대비라고 기장하고 계정과목 설정 오류가 되겠습니다. 급여라고 하지 않고 접대비라고 해서 양쪽에 기장이 됐기 때문에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대차 동일한 금액의 오류입니다. 대차 동일한 금액의 오류. 여러분, 급여를
35,000원을 현금 지급했는데 이거를 3,500원을 기장했어요. 3,500원. 그래서 차변에도 3,500원 급여를 줬고 현금 나간 것도 3,500원을 기록하게 되면은 대차 동일한 금액의 오류도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연히 상계됐습니다. 우연히 상계 처리했다. 자, 우연히 상계 처리했다는 것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우연히 상계 처리했다. 이런 거. 만약에 급여를 35,000원을 지급했는데 급여 35,000원을 지급해 놓고 현금 35,000원을 이렇게 지급했는데 이것을 53,000원으로 기장했어요. 53,000원. 53,000원을 기장하고 뭐 숫자 이해하기 좋게요.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합시다. 자, 이해하기 좋게 급여를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급여를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얼마를 적었느냐? 그리고 이런 경우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지급했습니다. 보험료를 지급했어요. 보험료 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현금 500원을 지급했는데 여기다가는 보험료를 얼마? 400원으로 기장했어요. 400원. 400원으로 기장하고 그러면 여기는 얼마입니까? 여기는 900원으로 기장했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우연히 상계 처리된 겁니다. 차변합계도 1,400원이고 대변합계도 1,400원이 되는 거죠. 여기는 보험료 500원을 기장해야 되고 여기는 현금이 1,000원 기장해야 되는데 900원을 기장했어요. 900원. 그러나 이런 게 우연히 상계 처리된 거죠. 그러나 합계로 본다면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똑같이 1,400원이기 때문에 시산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되게 되면은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된다.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거기 여러분 교재에는 5가지가 나왔는데 제가 지금 이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6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50쪽 보시면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가 나와 있습니다. 대차 중 어느 한쪽만 누락했다. 여러분 보세요. 자, 급여를 35,000원을 현금 지급했다. 급여 35,000원을 현금 지급했으면 대변의 현금 35,000원인데 현금 나간 거는 기장하고 급여를 여기다가 누락시켰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기장하고 한쪽은 기장하지 않았다면, 한쪽만 누락되었다면, 그죠? 또 한쪽만 틀린 금액으로 분계하고 전개했다면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대변 차변 중 어느 한쪽만 이중 분계 또는 이중 전기, 한쪽만, 양쪽에 다 전기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급여 계정 차변에 35,000원, 상대편은 현금 되겠죠. 이렇게 전기하고 현금 계정 대변에 35,000원, 상대편 계정 과목 급여라고 적어야 되는데 한쪽은 전기하고 한쪽은 전기를 안 했다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은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50쪽 보니까 재고조사표라고 나와 있죠. 재고조사표라고 하는 것은 기말정리사항, 나중에 이제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저 뒤에 가서 배울 텐데요. 기말정리사항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하는 것이 바로 재고조사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고조사표라고 하는 것은 기말 결산 정리 사항을 기록하는 그런 일람표가 재고조사표가 되겠는데, 재고조사표에 기재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죠.
자산부채의 결산정리사항 10개, 수익비용 결산정리사항 5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여러분 회계 원리 시간에 전체 과목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 저 뒤에를 보세요. 54표지 정산표가 나와 있고 그리고 여러분 뒤를 넘기시면 57페이지에 재무제표 작성이 나와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사항이 재무제표가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